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영화는 바로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입니다.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은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시리즈이며 자타공인 역대 최고의 SF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1991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과 스토리의 완벽성,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배워가는 로봇이라는 감동까지 두루 갖춘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미네이터 1에서 사라 코너를 살해하는데 실패한 스카이넷은 저항군 지도자인 존 코너를 살해하기 위해 제2의 터미네이터를 1995년에 로스앤젤레스로 보냅니다. 한편 미래의 존 코너도 요원을 보내 과거의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게 합니다. 이 요원은 T-800이었습니다. 전편 터미네이터 1에서 사라 코너를 죽이기 위해 스카이넷이 보낸 요원이죠. 하지만 사라 코너를 구출 후 저항군이 T-800을 개조하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 T-800은 존 코너를 만나 존 코너의 친엄마인 사라 코너를 정신병원에서 빼냅니다. 이후 T-800이 사라 코너에게 마일스 베넷 다이슨이 스카이넷의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사라 코너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다이슨을 죽이려 집에 침입하지만 존 코너와 T-800이 나타나 다이슨을 설득하고 스카이넷을 만들게 될 사이버 다인 회사를 파괴합니다. 이후 T-1000에게 쫓기게 됩니다. T-1000은 스카이넷이 과거에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 보낸 요원으로 액체 금속 인간형 로봇입니다. 헬기와 자동차, 냉각수 트럭까지 동원한 고속도로 전투 후 제철소에 도착하고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T-1000을 용광로에 넣고 자기 희생을 감수한 T-800까지 용광로에 빠지면서 아예 스카이넷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T-800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명령이라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존 코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T-800은 이젠 네가 왜 우는지 알아. 하지만 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며 가지 말라고 하는 존 코너의 명령을 거부하고 용광로로 향합니다. 이 순간 T-800은 인간과 교감한 끝에 프로그래밍된 기계라는 한계를 넘어 마침내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제거자가 아닌 수호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 영미권 네티즌이 이 장면을 두고 말하길, 여자들이 타이타닉을 보고 울 때 남자들은 터미네이터 2의 이 장면을 보고 운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 코너는 이 결말에서 T-800의 희생을 두고 한낱 기계인 터미네이터조차 생명의 가치를 배웠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존 코너와 T-800이 함께했던 짧은 인연이 인간과 기계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미래를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공과대학에선 공학윤리라는 과목에 이 장면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악역인 T-1000도 역대 터미네이터들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중 T-1000은 신형 프로토타입으로 스카이넷이 몰락 직전에 딱 한 대만 만들어져서 존 코너를 암살하기 위해 과거로 보내집니다. T-1000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액체 금속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액체의 특성상 어떤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고 어디에든 잠입할 수 있는 데에다 전투 능력도 상당한데 액체 금속으로 제작된 덕분에 몸체를 반액체에 비슷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서 총이나 어지간한 무기로 공격을 받아도 해당 부위가 움푹 파이거나 하여 잠깐 움찔할 뿐 금방 원상 복구시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벅저벅 걸어서 다가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를 주었죠.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무차별적인 모습은 곧 우리가 만나야 할 멀지 않은 미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계의 공감 능력은 로봇 공학자들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잘 못 이용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생각이 들면서 기계공학이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